얘기가 나온 김에 8월 2일 통화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. 그럴까요? 8월 2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. 이 8월 2일은 이종섭 장관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회수해오라 지시하고 또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날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와 또 그리고 이 일종의 그날 이뤄졌던 일들이 과연 무관한가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재훈 변호사님부터 먼저 네, 그 발언드리겠습니다.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. 저기 그 통화 여부라든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그 김정민 변호사님이 다 공개해서 대통령과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한테 우즈베키스탄 국방부 장관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사실은 네. 나왔잖아요. 뭐 그거야 뭐 이미 오픈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통화 내용은 어차피 알 수가 없으니까요. 객관적인 통화 사실만 한번 열거를 해봅시다. 대통령이 전화하기 전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문자를 보내고요. 그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. 그렇죠? 보이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대통령은 3번씩이나 전화를 합니다. 총 시간이 18분이 넘어요. 자, 그 시간은요, 점심시간이에요.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종섭 국방장관만 통화했냐고요. 지금 MBC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시간대에 다른 그 안보실 사람들, 안보 관련 국가부처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. 결국 점심도 안 드시고 통화를 한 겁니다. 이게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뭐 이게 무슨 별난 사태가 벌어졌습니까? 북에 침공이 있었습니까? 중요한 쟁점이 뭐였습니까? 그 당시에. 잼버리요? 국방장관은 지금 우즈벡에 나가 있어요. 물론 잼버리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? 8월 2일 그 이첩이 강행된 그 직후에 11시 13분에 보고를 받고 그다음부터 12시 7분에 대통령이 전화가 와요. 또 나온 팩트 있지 않습니까? 이시연과 유재현의 통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? 이 전화, 수도 많은 전화는 결국은 박대령 사건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 아니었느냐라고 의혹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아무런 해명도 안 해요. 심지어 최상병 관련돼서는 전화한 게 아니다. 근데 무엇으로 전화했는지 모른다. 그게 작년 7월 31일 날 대통령 경로를 감추던 때와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? 대통령 경로도 감춰왔지 않습니까? 이제 드러나니까 뭐라고 합니까? 뭐 적법한 지시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내용을 밝히세요. 그다음에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도 잠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김정민 변호사님 발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화가 최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?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.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밝힐 수 똑같은 없다는 입장이고요. 다만 수가리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통화 내용에 대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장관이 그 뒤에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했나요?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. 그 통화 이후에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했습니까? 자, 당장 위법행위 발생했지 않습니까? 어떤 기록을 위법행위요? 뺏어오는 장관이 지시했는지는 모르나 기록이 뺏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아, 기록 뺏어온 거 위법이다. 네. 그다음 또요. 그다음에 항명수사 개시, 그다음에 보직해임도 결국은 대통령 선인지 장관 선인지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작용한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은 그렇게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박정훈 단장이 보직해임을 당했는데 그 수원 민사법원에서 그 집행정지 절차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? 집행정지 신청은 왜 기각됐나요? 아시지 않습니까? 아니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갖다가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된 거 아닙니까? 보직해임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기각된 거 그러니까요. 아닙니까? 그러나 그것이 네. 실체 판단인 거 아닌지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실제 그걸- 판단은 아니지만 네. 그 집행 일흥에 그렇게 명백하게 위법하다 그러면은 집행정지 시켰겠죠 법원에서도.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아니 집행정지라는 것은 집행정지로 일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때 해주는 거 아닙니까? 실체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? 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? 아니 그러니까요.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명백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였겠죠. 법원에서 이 명백한 위법이라 그러면은 받아들였겠죠. 명백한 위법 여부는 집행정지에서 심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?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? 그럼 집행정지는 왜 신청했습니까?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했으니까요. 아, 법원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예, 그렇다는 그렇다고 겁니까?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왜냐하면 보직해임은 나중에 취소되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. 그거와 실체 판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
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